자, 쌤은 페이지 88페이지 펼친다. 오케이. 자, 공식적인 숙제 다음 주 우리 화요일날 보는 거, 월요일날 보는 거. 화요일날 보죠. 쌤은 93페이지 17번까지거든요. 문제수로 하면 20문제밖에 안 돼요. 몇 문제밖에 안 돼? 25문제밖에 안 되거든. 왜 이렇게 많이 못 냈지? 졸라 밀려서 죽여버릴 거야. 밀리지 마. 알겠어? 그래서 우선 쌤 B는 여기까지 93페이지 17번까지가 숙제야. 맞아. 그 다음에 개념 원리는 페이지 193페이지까지가 숙제야. 뭐야? 주로 비어져 있는 부분을 채우거나 틀린 부분 채워져 있으면 될 것 같아. 맞아. 야, 최소한의 연습량이야. 이것도 못 채우면 원래 RPM 해야 되잖아. 그지? 정신 차리고 따라와. 지금 시험 끝난 지 도시 얼마나 됐어? 2주 됐지? 이제 1주 반 훨씬 넘었지. 그지? 와본 더 됐고. 빨리 정상 궤도로 돌려놔. 알겠습니까? 고3에 대한 평소의 공부 시간으로 모든 게 결정이납니다. 알겠습니까? 시험 기간 때 빡세게 하는 사람들은 다 빡세게 합니다. 평소에 루틴에서 얼마나 자기가 공부 시간이 확보되어 있느냐가 모든 게 기본이에요. 알겠어요? 자, 고3은 되게 단순해져요. 그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에 그냥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수학일 필요 없고요. 무조건 공부를 하시고 있으면 돼요. 알겠어요? 멍 때리다가 나 쇼츠 보다가 너무 게으른 것 같아. 그럼 바로 공부 시작하면 돼요. 알겠어요? 졸라 쉬워요.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피곤하면 바로 뭐 하면 돼요? 자면 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 여타에 어떤 활동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친구 만나고 그런 것 좀 하지 마시고요. 외식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쳐 먹고 빨리빨리 잠을 자세요. 그냥 시간을 아껴서 잠을 자시고 핸드폰 보다가 눈 피곤하면 바로 잡아서 자시면 돼요. 그 나머지 외 시간은 모조리 다 공부합니다. 딱 6개월만 하시면 돼요. 6개월도 아니죠? 며칠 지금 몇 월이에요? 5월이지. 6개월 안 남았네, 그지? 응. 졸라 빡세게 하십시오, 오케이? 자, 그리고 내신 시험은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건 알지? 졸라 잘 봐야 될 거 같네, 그지? 네, 빡세게 합시다. 자, 페이지 88페이지 몇 페이지? 88페이지. 자, 수투 때도 마찬가지인데 필수형이죠. 무슨 유형이라고요? 필수형이죠. 어떤 함수가 뭘 가질 조건? 극값을 가질 조건. 야, 대전제는 무슨 가능한 함수가? 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대전제지? 극값 가지려면 미분이 가능했을 때, 뭐가 가능했을 때? 프라임이 0보다 크면 증가하는 거고 프라임이 0보다 작으면 뭐 하는 거지? 감소하는 거지, 그지? 그럼 극값은 봐봐. 그래프 원래 개형이 이렇게 됐다고 쳐봐. 이거 미분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하지. 여기서 안 가능하단 말이야. 맞아? 질문. 여기 극값이야, 극값 아니야? 극값이야. 여기 극값이야, 극값 아니야? 극값이야. 다시. 여기 극값이야, 극값 아니야? 극값이야. 알아? 원래 극값은 뭐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미분이랑 상관이 없는 싸움이란 말이야. 맞아? 극값의 원래 정의는 주변 값보다 자기가 제일 뭐하면? 높으면 극되고 제일 작은 뭐야? 극소란 말이야. 맞아? 뭐한 것도 상관없어? 불연속인 것도 원래 상관이 없단 말이야. 맞아? 이게 수투의 내용이었다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나온다고. 뭐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러면 얘를 그림을 한번 뭐 해보면 그려보면 얘를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지? 1의 왼쪽에서 1의 무슨 쪽에서? 오른쪽은 기울기가 있는데 1, 얼마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란 말이야. 맞아? 얘는 기울기가 어떤 애니까? 여기가 뭐 1이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얘 미분 가능해? 안 가능한 건 금방 알지? 근데 얘 극값이야, 극값 아니야? 극값이지. 왜? 여기가 주변 값보다 제일 뭐하니까? 작으니까. 맞아? 그러면 실제로 원래 극값 갖는 건 미분 가능이랑 전혀 독립적인 언어인데 수투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미적분 들어가면 뭐 나오면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생각하지만 미분 가능하다는 무슨 안에? 전제하에서 극값의 조건은 뭐야? 얘 기울기가 0인 게 중요한 거야? 기울기가 0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야. 여기 기울기가 뭐야? 양수야. 여기 기울기는 뭐야? 음수 또는 0이야. 그러면 극값이야. 즉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무슨 가능한 함수에서 극값의 정의는 얘의 뭐만 보장돼 있으면 되는 거야? 부호가 뭐한 것만 준비돼 있으면 되는 거야? 부호가 변해. 프라임 x의 부호가 뭐 하기만 하면? 바뀌기만 하면 극값인 거야. 알겠어? 프라임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감소하다가 뭐 한다는 얘기고 증가한다는 얘기고 맞아. 프라임 x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다는 건 증가한다가 뭐 한다는 얘기니까 감소한다니까 극값의 요건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야. 알겠어? 프라임이 0이 될 필요는 전혀 없어. 원래는 없어. 알겠어? 그러면 계속 우리가 극값을 맞이하는 자세,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맞이하는 자세? 프라임이 0 되는 게 메인이 아니라 프라임의 무슨 부호 변화가 메인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대부분 프라임이 부호가 바뀌려면 순간적으로 0을 지나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0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고려하는 것뿐이라고. 알겠습니까? 됐어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어요? 그 이상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어요? 그러면 극값을 대하는 자세, 프라임의 무슨 부호 변화. 맞지? 됐죠? 이게 메인이에요. 알겠어요? 부호 변화. 오케이, 부호 변화. 이해됐죠? 그죠? 부호 변화.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임 x가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지금 뭘 그렸어? fx를 그려서 프라임을 그렸어. 프라임을 그렸다. 여기는 내가 a라고 할게. 여기는 내가 뭐라고 할 거야? 여기 내가 뭐라고 할 거야? 라고 할 거야. 맞아? 그럼 f는 어디서 극값이야? a에서 극값. 맞아? 부호가 뭐 했으니까? 바뀌었으니까 극값이야. 맞아? b에서는 극값이 아니야. c에서는 극값이야. 극값 아니야? c의 왼쪽에서 뭐죠? 플러스고요. c의 오른쪽에서 뭡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c는 뭐예요? 극값이죠. 알겠습니까? d도 극값이에요? 극값 아니에요? 극값이죠. 오로지 관점은 누구의 변화? 부호 변화가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x가 나왔을 때의 대처법. 여기서 극값 조사라 그러면 나는 프라임 x가 0이 되는 애를 찾긴 찾을 건데 뭐 하긴 찾을 건데 근데 이렇게 외우고 있죠. 부호가 바뀌는 누구? 실근이 걔네들이 극값이라고. 알겠어요? 극값이 아니라 극대의 후보라고. 그러니까 극값의 후보라고 그래야지. 그죠? 왜냐면 극값이라고 하면 함수값이니까요. 맞아요? 그때가 극대를 하는 거죠. 그죠? 나는 극값을 해주고 그러면 프라임 x 부호 프라임 x의 부호가 바뀌는 실근만 극값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내용이 정리되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되게 쉬운 거야. 어렵진 않아. 알겠어요? 프라임에서 누구의 부호? 프라임의 부호. 오케이.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뭐 찾기 놀이? 실근 찾기 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같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판별식이고 뭐고 그게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고. 알겠어? 판별식은 메인이 아니에요. 오로지 프라임에서 이것도 하나의 무슨 식일 뿐이죠? 이것도 하나의 무슨 식일 뿐이죠? 방정식에 뭘 찾긴 찾을 건데 실근을 찾을 건데 뭘 바뀌는 걸 신경을 써야 된다고? 부호가 바뀌는 걸 신경 써야 된다고. 알겠어? 됐어. 근데 옛날에 이 방정식은 다 뭐? 수출을 할 때 이게 겨우 뭐야? 2차함수, 3차함수, 4차함수밖에 안 됐잖아. 근데 여기 이제 뭐가 들어오는 거야? 지수로고 분수함수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것 뿐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명확해지지. 뭐? 판별식 이런 게 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림 그려서 풀면 끝납니다. 자, 갑시다. 88페이지 73번입니다. 몇 번? 73번 갑니다. 빨리 문제 읽어보세요. 들이대고 연습장 펼치고 쭉쭉쭉 갑니다. fx x분의 얼마? a 플러스 2ln x 4x 뭐 다 갔는데 극대도 갔고 뭐도 갔는다. 극소도 갔을 때 하는 a의 범위는 a는 어디부터 어디거든? 0부터 k일 때 k 구하세요라는 얘기지. 맞아 틀려? 자 시작. 우리가 뭘 대하는 자세? 초월함수를 대하는 자세. 기본 습관 첫 번째 습관 정의역. 뭐라고? 정의역. 고수일수록 정의역 찾는다. 고수일수록 정의역 찾는다. 정의역 대답해. 뭐야? 0보다 뭐하다? 크다. 얘는 0이 아니다. 근데 얘 때문에 그래서 로그 함수 나오면 뭐? 병적으로 정의역 신경 써야 돼요. 알겠어요? 즉 미적분할 때 정의역 신경 안 쓰면 거의 연산만 할 줄 알다가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무조건 정의역에 병적으로 집착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우선 이거 적은 포인트. 문제 이 문제는 여기에 영향을 안 끼치는데 모든 변별력 있는 문제는 정의역을 신경 쓰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미분 때리겠죠 우리가. 프라임 x 별건 아니죠. 프라임 x. 얘 미분 때리면 어떻게 할 줄 알아야지 우리? x분의 1을 먼저 미분할 줄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a는 그냥 위에 뭐 하는 거죠? 얹히는 거죠. 그죠? 제발 상수를 마지막에 드세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하니까 얼마고요? x분의 얼마가 되는 거고요? 2 빼기 4가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럼 얘가 0 되는 걸 찾긴 찾을 거라는 건데 뭐가 바뀌는 거? 그럼 극대극소가 있다는 건 얘가 부호 바뀌는 근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근도 있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근도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럼 이건 언제 쓸까요? 아하, 통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럼 통분을 하시면 뭐를 하시면? 통분을 하실 거다, 맞아? 그럼 세련되게 하겠죠. 어떻게 하죠? 얘부터 적죠. 마이너스 무슨 x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죠? 2x 그리고 여기가 얼마죠?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x가 0보다 뭐 하니까? 크니까 어차피 분모는 0이 될 일 없으니까 그냥 얘가 0 되는 것만 내가 풀 거라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내가 몇 참수 문제로 푸는 거죠, 그냥? 2참수 문제로 푸는 거 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럼 왜 이렇게 그리나요? 왜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뭘 다 갖는다 그랬으니까?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건 이걸 다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게 환원이 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그냥 문제가 바뀌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래서 얘 뭐가?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풀 거다? 클 거다. 이게 결론인데 결론까지 이르는 이 논리를 정확하게 자기 입으로 설명했어야 됩니다. 판별식 쓰겠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 연산형이니까 반 쓰니까 이게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죠? 얘가 0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A는 뭐 4분의 1보다 큰? 4분의 1보다 작다가? 맞나? 4분의 1보다 작다. 왜 갑자기 A 뭐죠? A 양수라고 했어요 언제? A 양수라고 했어요? 왜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왜 이래요? 판별식만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판별식만 쓰면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잘 들어야 돼. 몇 참수를 달았는데 2참수를 달았잖아, 맞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이것도. 서로 다른 두식이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그래 안 그래? 이거 뭐죠?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이게 대칭축은 알려준 거잖아요, 맞아? 틀려,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죠? 서로 다른 두식이면 끝나는 건가요? A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A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맞잖아요? A에 대한 뭐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 A가 왜 0보다 커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 잘하는 애들은 이거 신경 이거 왜 나왔어? 아, 근이 나오긴 나왔는데 x가 0보다 뭐 해야 돼? 둘 다 양근이란 뜻이네. 둘 다 무슨 근이란 뜻이야? 양근이야. 그러면 옛날 1학년 때 초기 언어는 두 분의 뭐가? 곱이 0보다 뭐하다? 크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이거보다 세련된 언어는 이거야. 0이 여기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함수, 예를 들어서 이 함수를 내가 뭐라고 하냐? 그럼 G0일 때는 얼마야? G0일 때는 얼마야? 음수가 되겠지. 맞아, 틀려. 위치에 관련된 값, 그지? 그럼 G0이면 여기다 0 집어넣는다는 얘기거든? 그럼 무슨 A가? 그럼 A는 0보다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커야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1학년 언어가 이제는 잘해야 돼. 알겠어? 이걸 근의 위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데? 근의 위치라고 한다고, 맞아?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보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디가 이 새끼야? 있어요. 거짓말 치지 마, 갖고 와, 이 새끼야. 자, 정리하시고요. 정리했으면 74번도 한번 해보는 게 좋겠어. 진짜 다행인데? 알았어, 답변 뺏겼잖아, 그냥. 빨리 가려고. 거짓말. 내가 한 거지. 뭐 하는 거야? 네, 아까 저거 좀 다 같은데. 저 원래 안 하는데. 안녕히 계세요.
이거 본 적이 있어요? 잠깐만 살짝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저 그 숙제로 나갈 거니까. fx 그냥 함수예요. 뭐라고요? 2차, 3차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함수예요. 알겠어요? 이거에 근이 있는데 근이 몇 개 있대요. 예를 들어서. 근데 위치가요. 알파는 어디와 어디 사이고요. 베타는 어디래요? 여기래요. 맞아요? 근데 이게 fx가 내가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오케이? 여기 근이 누가 있다고? 알파랑 누가 있다고 여기? 베타 있다고. 맞아? 이거는 뭐가 아니니까? 2차 함수가 아니니까 함부로 뭘 들이대면 안 되죠? 판별식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알파가 정확히 얼마였으면 그럼 근이 1이니까 F1이 뭐가 되겠어요? 정확히 0이 되겠죠. 근데 근이 1이 아니래매요. 맞아요? 아니래매. 작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아? 그럼 이게 성립을 안 할 거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얘가 뭐 하다면 작다면 오케이? 이 그림상 맞아? 이 그림상 1이 여기쯤 위치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F1은 0보다 뭐 하겠어요? 작겠죠. 맞아요. 틀려요. 그죠? 다시 2는 여기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F 얼마는요? 2는요 0보다 뭐 해야 된다? 이거가 알 수 있는 이게 최선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도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걸 근의 위치라고 말한다고. 맞아? 또 이런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언제 본 줄 알아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함수끼리 교차를 했어요. 뭐끼리 교차를 했다고요? 함수끼리 여기가 fx예요. 이게 무슨 x라고요? 여기가 무슨 x예요? 근데 여기 교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알파가 내가 대충 봤더니 1과 어느 정도 사이래요? 2 정도 사이래요. 그럼 내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뭐죠? 나는 1일 때의 값을 뭐 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1이 여기쯤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러면 누구? 1일 때 F가 높아요? G가 높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환원이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죠? 다시 2가 여기쯤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죠? 2가 여기 있으면 2일 때는 F2랑 누구랑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누가 크다라는 거죠? 얘가 크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언어가 이렇게 환원이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이게 근의 위치예요. 알겠어요?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얘도 하나의 뭘로 본 거예요? 얘도 gx는 0이라는 하나의 함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죠? 이렇게 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어 알겠어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이런 내용이 왜 중요하냐 이거죠. 이거 왜 중요하냐? 내가 y는 2x라는 함수가 있어요. 무슨 함수가 있다고? 자, 얘를 한 3칸 옮깁시다. 어느 정도 옮깁시다? 3칸 옮깁시다. 그리고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하자고. 그럼 교점이 있을 거 같냐 없을 거 같냐 이런 얘기야. 그럼 얘를 그리면 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얘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반드시 무슨 점이 발생합니까? 교점이 발생하죠. 그죠? 근데 교점을 발생하면 우리가 초월함수랑 다항함수는 연방 푸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데 이 근이 얼마인 건 인정을 한다? 있다라는 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뭐라고 해봐야지? 2의 누구는 K-4는 뭐 이렇게 하잖아. 이거는 인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걸 사용을 하잖아. K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지? 너 K가 어느 정도 되는 숫자야라면 니들이 맞출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K가 어느 정도 되는 숫자야? 대충 그렇게 여기 K라고 할게. 오케이? 그럼 K를 어떻게 맞춰야 돼? 대충 숫자를 뭐 해봐야 돼? 대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K가 내 생각에는 1보다 살짝 뭐 할 것 같다는 가정을 세운다면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을 때 여기에 1 집어넣을 때 누가 커야 돼? 곡선에 1 집어넣을 때가 커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지? 4분의 1이야. 그지? 그럼 아니 지금 얘 1보다는 뭐 하는 거야? 작은 놈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이 값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런 게 똑같은 얘기라 이거지. 맞아? 이거 이미 수능에서 많이 썼던 주제라고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죠? 자, 이어서 74번 풀고 있었죠? 하세요. 몰랐어? 옛날에 푼 거 아니야? 이건 다 옛날에 푼 거 아니야? 새로 푼 거는 여기만 풀었어? 여기 풀고 안 풀려져 있는 거 여기 물론 치워라. 여기 맞춰야 되는 거. 안 되는 거만 채점 안 되는 거만 쟤는 한 2번 그때 숙제 다 했었어요. 했었어?
아우 더워. 24도. 여기 앉으면 되잖아. 거기 앉아. 거기 직방으로 맞으니까 칠판이 춥지. 안 보여요. 그럼 칠판을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돌려주세요. 응. 힘이 없어. (74번도) 두 개의 실근이 메인이 아니라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되니까 0이 되면 안 되니까 x가 뿔마 1이 안 돼야 돼. 그게 메인이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이 무슨 만능키인 것처럼 하는 시절은 지났다 이거야. 조건들을 다 상세해서 보면서 어떻게 풀지를 그러니까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게 돼야 되는 거야. 습관을 바꿔야 돼. 그럼 얘가 0 되는 지점이 몇 군데 있어야 되는데 부호 바뀌는 근이 몇 개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건 플러스에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양수에서 음수, 음수에서 양수에서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되지? 분모가 뭐가 안 돼? 그럼 얘가 0 되니까 x는 누구는 또 안 돼. 1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돼야 된다는 것도 지키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얘도 지켜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즉 얘가 지금 봤더니 대충 위로 블록인데 내가 몇 개의 실근 갖는 거는 당연히 맞긴 맞는데 두 개의 실근 갖는 건 맞아. 그런데 잘 들어. 내가 얘를 gx라고 할게. 얘를 무슨 x라고 할게. 잘 들어. x가 만약에 1이 된다면 g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그지? 근데 x가 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g1이 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똑같은 얘기로 g 무슨 일도? 그럼 얘가 메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얘기야. 알겠어? 어? 판별식이야. 그냥 냅다 때리면 그만인 거고. 맞아. 냅다 때리면 어떻게 되겠지? k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뭐하다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k는 뭐보다 큰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뭐가 되면 안 된다고? 1 집어넣으면 얼마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가 0이 되면 안 된대. 맞아? 그럼 k가 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인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돼.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나 되지? 마이너스 2 플러스 2k 마이너스 얼마? 2는 0이 되죠. 맞아? k는 다시 또 2가 되면 안 돼. 그지? 그래서 얘만 가지고도 답이 나온 걸 안심할 게 아니라 맞아. 이걸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원래는 써야 되는 거지. 그지? 이거 풀었다고 맞았다 이렇게 한다고 애들이. 알겠어? 근데 만약에 이게 맞게갖고 만약 문제가 뭐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되면 안 된다. 3 또는 마삼 안 돼. 그럼 이걸 디테일하게 정답을 바꿔줘야 되겠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래서 이게 맞췄다가 중요한 게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아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야. 오케이? 됐죠? 갑니다. 76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필수형이야. 88페이지는 데가 거의 자주 나오는 내신 유형이야. 오케이? 물론 이번에도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얘가 뭘 가지면 안 돼? 극값 가지면 안 돼. 이제부터 함수를 바라보는 거 첫 번째 뭐 신경 쓴다? 정의역, 치역 신경 쓴다. 뭐 쓴다? 습관 들인다. 오케이. 다행히도 다항함수고 무슨 함수니까? 삼각함수니까 정의역은 큰 의미가 없어. 맞아. 그지? 훔치지 마. 자, 그래서 극값을 가지지 않아야 되니까 프라임 x의 0에서 뭐 바뀌는 근? 부호 바뀌는 실근이 없다라는 뜻이다. 이해됩니까? 실근이 없는 게 아니라 뭐 바뀌는 실근이 없다? 부호 바뀌는 실근이 없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됐지? 푸는 것보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되는 게 더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2분 때리는 건 1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죠? k 더하기 3 sin x. 그러면 얘가 뭐 0을 풀 건데 뭐 바뀌는 실근이 없어야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지? 당연히 그리기 싫은 쉬운 놈을 왼쪽에 놓고 나머지는 뒤로 뭐 오른쪽으로 뭐 넘겨버리는 스킬. 맞아. 그럼 얘 그리는 건 할만하다 안 할만하다? 할만하다. 숑숑숑숑. 맞아? 대충 그릴게. 오케이. 됐어. 그러면 뭐 이렇게 반복될 거 아니야. 맞아? 그지?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k라는 놈이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이 없는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여기 딱 높이 1에 걸치면 맞아?
그는 발생하는데 뭐는 바뀜이 없지. 부호는 바뀜이 없단 말이야. 맞아? 다시 여기를 딱 대면 뭐 그는 되는데 뭐는 안 바뀌는 거지. 부호는 안 바뀐단 말이야. 맞아? 그지? 그럼 부호 바뀌는 실근이 뭐하다? 없으려면 이 노란색보다 위쪽이면 되고 여기보다 뭐 하면 되는 거지? 아래쪽이면 되는 거지. 맞아? 틀려. 그지? 그러면 여기가 높이가 얼마일 거니까 3이고 얘가 뭐일 거니까 마3일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누구라는 놈이 마_K라는 놈이 3보다 크거나 뭐하는 것까지 허용을 할 것이고 누구는 놈이 마이너스 K라는 놈이 마3보다 작거나 뭐한 거 이 두 개가 성립을 할 거란 얘기지. 맞아. 결론 K로 바꾸면 K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K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정답인데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봤습니까? 자연수체를 물어봤으니까 맞아. 답은 뭐가 되는 겁니다. 3이 되는 것뿐이지. 가장 기본 형태면서 자주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그죠? 나머지 다 똑같다 안 똑같다? 실제로는 무슨 문제로 바뀐다? 그래프 그리는 문제로 바뀐다. 다시. 됐습니까? 필통을 붙이고 시간이 끝나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자, 부셔버릴 거야. 자, 숙제는 이미 아까 적어뒀어. 그러면 하나 얘기하고 언급하고 끝낼 거야. 뭐하고 끝낼 거야? 자, 부탁드리는데 숙제 밀리지 말고 빨리빨리 채워주세요. 알겠어? 오늘 진도 안 나갔다고 봐도 무방해요. 알겠습니까? 자, 하나 더 얘기합니다. 어차피 결이 같으니까 갈게요. 어떤 함수가 뭘 가질 조건? 변곡점 가질 조건. 변곡점이 뭔지 아는 사람. 변곡점이 뭔지 아는 사람. 변곡점.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거죠.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뭐 하자고? 이차함수가 이렇게 칩시다.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몇 차함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얘 이차함수니까 F 무슨 X를 조사해보자. 프라임 X. 그럼 이때 기울기가 V니까 요때 얘는 이렇게 몇 차함수로 바뀌겠죠? 얘는 1차함수로 바뀌겠죠. 그럼 잘 들으세요. 얘를 다시 뭐 하면? 미분을 한 번 더 하시면 2번 미분하면 맞아. 잘 들어. 여기 이렇게 하면 얘는 뭐죠 우선? 얘는 뭐예요 우선? 얘는 프라임의 부호변 게 얘가 뭐죠? 극값이죠, 그죠? 내가 말하는 건 극값이 메인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3차를 가지고 했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그죠?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변곡점이 없죠, 그죠? 그런데 몇 차함수를 다루다 보면 몇 차함수를 다루다 보면 알죠? 이게 3차예요. 이게 몇 차라고요? 얘는 극값이죠. 여기가 맞아. 여기가 뭐예요? 곡선의 모양이 위볼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뭐하는 지점이죠? 바뀌는 지점이죠. 맞아요? 경제학에서도 이런 점과 이런 점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변칙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니까. 맞아? 여전히 감소는 하지만 감소하는 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검수하는 게 0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기울기가 우리가 가속도가 0이 되는 지점 뭐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속도가 0이 되는 지점도 있지만 가속도가 뭐가 되는 지점도 있죠. 0이 되는 지점이 있죠. 되게 중요한 운동적인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어떤 특이점들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 그럼 우리가 곡선에서 특이점은 극점 아니면 뭐가? 변곡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변곡점은 플러스 마이너스랑 상관없는 거고. 잘 보세요. 그럼 내가 프라임 X를 그리면 뭘 그리면? 프라임 X를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죠? 이게 프라임 X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죠? 다시 얘를 한 번 더 뭐 하면?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F 무슨 프라임이죠? 더블 프라임이죠. 그럼 F의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위볼에서 무슨 볼로 바뀌는 거죠?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겁니다. 맞아요? 일단 두세요. 변곡점 또 똑같습니다. 변곡점 뭘 조사했을 때? 이걸 조사했을 때 더블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더블 프라임의 부호 변화가 중요한 거야? 부호 변화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 그래서 변곡점 더블 프라임이 여기에 또 뭐 바뀌는 실근? 부호 바뀌는 실근이 변곡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0 되는 게 변곡점이 아니야. 더블 프라임의 부호 바뀌는 근이 변곡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는 했지만 아까 숙제는 적어놨고 그지? 잘 채워오시기 바랍니다. 숙제가 많다 그러면 하여튼 이제 밀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 가세요.